반갑습니다. 입시는 이쌤에서 심학고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휘원이라고 합니다. 몇 주 안 남았죠? 몇 주 후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면 어떤 수학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그 수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저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비시키는지 커리큘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름이고 제 간략한 양력입니다. 여기저기서 수학 가르치고 있었고요. 부끄러웠지만 제 성적입니다. 운정에서는 현재 독보적으로 성적 상승률 수학과 1위 하고 있고 일산에서도 원내 고등부 성적 상승률 1위였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올렸고요. 구리에서도 강사평가 1위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산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냈던 성과인데 요건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성적 향상했네요. 학생들 좋아하는 카톡이고요. 학생 성적표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제 학생들 기분 좋아하는 카톡이고 이제 겨울 시즌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1등급을 목표로 해라, 상위권이 되어라 이런 부담스러운 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4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와 주면 나머지는 나랑 같이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우리 이번 고1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상위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요. 이번 학생들이 시험을 2, 3등급을 받는다. 이건 굉장한 크리티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수학 과목에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고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와 다르게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부해야 되는 양도 정말 많아지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첫 시험에서 무조건 상위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특히 수학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선배들이 봤던 내신 9등급 표고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5등급 표인데 기존에 1, 2등급이었던 학생들은 이제 모두 다 1등급이 될 거고요. 2, 3등급이었던 학생들은 다 2등급이 될 겁니다. 그럼 올해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상 4, 5, 6등급을 받았던 작년 선배들과 같은 레벨인 거죠. 무조건 저희는 1, 2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1, 2등급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정말 혼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공부 조금만 안 했는데도 3등급이 툭 떠버리고 공부 조금 했는데 2등급이 떠버리고 사실 걔네 진짜 2등급 아니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저희는 무조건 상위권에서 멱살 쥐고 수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꼭 상위권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몇 주 후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심학고는 이렇게 수업을 나가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공수원, 공수투,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 미적원, 고3 때 확통. 뭐가 바뀌고 어디가 중요한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 표시한 저 경우의 수는 과거에는 1학년 2학기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1학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 2학기에 경우의 수가 들어있으면서 집합명제 함수를 경우의 수에 엮어서 어려운 문제로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우의 수가 1학기로 들어갔으니 이 경우의 수에서는 집합명제 함수를 끌어다가 쓸 수 없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쉬워지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의고사 기출을 끌고 와서 경우의 수의 난이도를 조절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심학고는 더더욱 모의고사에 힘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과거에는 확률과 통계가 수능 선택 과목이었어요. 확통, 미적, 기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올해 신입생들한테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라는 내용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대수, 미적원, 확통 이 세 개를 응시해서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학생들 1학기 때 경우의 수 시험 볼 건데 고3에 있는 경우의 수 끌고 와서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니까 선생님들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결론, 1학기 수학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 더, 저 행렬이라는 건 과거에는 17년까지는 있었어요. 킬러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17년부터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교육과정에.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킬러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단순히 계산과 방정식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이게 꽤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계산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 지저분한 계산을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결론, 1학기 수학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 더, 지금 2학기 때 첫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죠. 과거에 이 도형의 방정식은 1학기 때 있었고요. 올해부터 2학기로 넘어옵니다.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단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
우리 학생들은 안 그래도 2학기 때 함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힘들어 하는데 도형의 방정식까지 2학기로 넘어오니 이제 2학기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2학기에 수학 부담도 역시나 증가한다는 소리죠. 1학년 수학이 그냥 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혼란도 가중될 거고요. 학생들이 심학고에 입학해서 1년 동안 배울 과목이에요. 중학교랑 비교가 안 되게 많죠. 그리고 이 각각의 과목의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중학교 교과서 페이지 수랑 고등학교 교과서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뭐 중학교 때는 80페이지로 끝나는 교과서였다면 이제는 180페이지가 될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 수도 많아졌는데 과목도 많아지니까 학생들 공부할 게 정말 많아지겠죠. 무조건 수학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타과목 공부해서 시험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상위권 확보를 고1 때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래야 3년이 편할 겁니다. 심학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해요. 우리 심학고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되게 쉬운 시험으로 유명했던 학교였어요. 하지만 안정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고 올해 신입생들 내신 입결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 난이도도 올해부터 많이 오를 걸로 모두가 예측하고 있고요. 더 이상 쉬운 시험인가? 이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마 올해 심학고에는 하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될 거예요. 내신 따겠다는 뜻이겠죠. 그 학생들은 지필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수행평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향 지원이 아닌 적정 지원하는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은 저 상위권 학생들 째끼려면 수행평가 신경 써야 돼요. 지필평가보다 수행평가에서 학생 잡아먹기가 훨씬 쉽습니다. 수학은 역시나 미리 잡아둬야 됩니다. 학기 시작하고 잡으려면 조금 늦을 수 있고요. 미리 잡아두시기 바라고,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 틀리면 이제 등급 뚝뚝 떨어질 거예요. 심학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안정화가 됐다 해도 개교한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 등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무조건 제 적중을 믿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피지컬로 문제 푸는 싸움이야. 물론 맞는 말인데요. 심학고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미리 잡아주는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그 문제들 꼭 미리 한국사 공부하듯이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심학고. 등급이 계속 바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학교예요. 유형 반복 훈련 확실히 하시고 1학년 1학기 때 승부수 확실히 띄우십시오. 모든 걸 갈아 넣어서 1학년 1학기 시험 2번에 수시의 주도권을 잡아오길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안 하는 학생만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1학년 1학기 때 수시의 주도권 잘 잡아오시기 바라고요. 심학고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비상교육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준킬러 수준으로 끌어와서 학교 시험에 냅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거고, 네, 학생들은 그냥 마인드셋만 이렇게 잘 잡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작년 선배들이 1학년 때 시험 봤던 기출이고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부터 틀린 그림 찾기 하겠습니다. 다항식 px, px-x제곱. 예로 나눌 때 몫은 qx, 나머지는 px-3x. 다항식 px, px-x제곱. px-x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px-3x. px를 q로 나눈 나머지가 10일 때 p30 구해라. px를 q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 p10 구해라. 네, 숫자는 다르죠. 똑같습니다. 이 문제 미리 학습하고 들어가면 저거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가나 순서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기출을 끌어다가 심학고는 시험에 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도 제가 완벽히 해드릴 겁니다. 제 전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학원 설명회를 돌아다니다 보시면 11월 달에 하는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1월은 늦지 않았고 3월은 늦는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하는 3월 설명회를 다시 가보면요. 3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고 말하거든요. 3월은 늦었습니다. 이미 제 수강생들, 윈터 수강생들은 지금 당장 중간고사 수준의 시험을 보면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이미 완성됐습니다. 3월은 늦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늦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늦은 걸.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은 나옵니다. 제가 짜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성적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커리큘럼이고요. 3월 달에 휘원수학이라는 자체 교재랑 우리 심학고 학생들이 심학고 내신을 위해 풀어야 되는 시중 교재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출판사와 학교 선생님들 스타일을 고려해서 제가 찾아놓은 시중 교재가 있는데 그걸 3월 달 한 달 동안 진행할 거고요. 동시에 학생들 개별 맞춤으로 제가 문제 만들어서 뿌립니다. 이 학생은 이걸 못하고 저 학생은 저걸 못하니 같은 교재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학생들 개별 맞춤 문제를 다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시중교재 역시 학생들 개개인별로 다 따로 뿌릴 겁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진도 나가는 이 교재는 동일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들은 다 달라요. 학생들 수준별로 제가 문제 제작하고 시중교재 찾아서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이제 3월 중후반 들어가면 내신 해커 진행할 겁니다. 이 내신 해커 적중률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내신 해커 모의고사로 시험 직전에 실전 능력 키워서 중간고사 들어가서 고득점 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자체 제작 교재 휘원수학이고 내신 해커 이런 게 있다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 표지입니다. 내신 해커 적중률을 좀 볼게요. 이게 A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에 나온 문제고요. 저게 제가 내신 해커에 수록해 놓은 문제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fx가 있어. 함수값은 이렇게 생겼어. 이 방정식은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가져. 몇 개에게? 이게 시험의 문제고요. 이런 특징을 갖는 fx가 있어. 함수값은 이렇게 생겼어. 이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게. 이게 제가 수록해 놓은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고요. 얘는 이미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놓은 문제긴 한데 제가 학생들한테 미리 공부시킨 문제였고 역시나 학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대로 출제됐죠. 고1 문제였고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어요. 역시나 제가 내신 해커에서 학생들 트레이닝 시켜놨고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렇게 공부해 놓으면 이 문제 당연히 맞춥니다. 미리 시험장에서 나올 문제를 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고등학교 시험이었고 지상고등학교는 절대값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시나 절대값에 대한 대비 확실히 시켜서 제 수강생들은 이 문제는 쉽게 풀어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우리 심학고 선배들이 봤던 문제 좀 볼까요? 모의고사 기출 그대로 나오는데 이 기출을 제가 내신 해커에서 잘근잘근 씹어 먹게 해놓으면 저 문제는 시험장에서 너무 쉽게 풀 수 있겠죠.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1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 모두 진행하고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는 성적표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직접 제가 카톡으로 코멘트와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조교진과 연구진은 오로지 심학고만을 위해서 다시 구성했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심학고 전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아, 나는 강사가 좀 직접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내신 기간에 수업 전후로 학생들 한 명씩 불러서 직접 클리닉 합니다. 그리고 저 클리닉 진행하면서 이 학생의 빈틈 제가 찾고 조교 선생님들이 느낀 그 학생의 빈틈 서로 회의 시간에 공유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학생들 개별 맞춤 문제 만들어서 학생들의 빈틈을 메꾸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 교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수업 영상은 모든 수업 영상은 다 녹화돼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학생들 복습할 때 적극 활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다시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내신 기간에는 제가 일요일에 항상 학생들을 불러서 방 안에 모아놓고 이제 무한 보충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지옥 보충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렇게 해야 성적 오릅니다. 내신 기간엔 저렇게 관리할 거고 24시간 저랑 카톡으로 질의응답해야 돼요.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저한테 카톡 계속 보내서 질문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주간 테스트 시험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발송될 거예요. 여기에 제 코멘트까지 같이 붙여서 어머님들께 전달할 겁니다. 만약에 저 문제를 틀렸다. 그럼 제가 해설한 다음에 꼬리 문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바로 배부할 거예요. 숙제로.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같은 꼬리 문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틀린 문제는 절대 다시 틀리지 않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학생들과 제가 카톡 나눈 내용이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이거 다 새벽이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저한테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한보충, 학생들은 지옥보충이라고 하는 무한보충이고, 일요일에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공부 확실히 하고 있는지, 저처럼 풀고 있는지 제가 이 사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에 미쳐 있고요. 심학고 내신 제가 확실히 올려놓겠습니다. 휴연수학 수강생들은 그냥 작은 심학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휴연수학에서 1등이다? 그럼 심학고에서 당연히 1등입니다. 휴연수학에서 상위권이다? 심학고에서는 전교권일 겁니다. 네, 서울경기에서 내신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올해는 심학고입니다. 네, 성적이 적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